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도에 있었던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달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물리학 1입니다. 1번부터 문제 보세요. 다음은 전자기파 A와 B를 사용하는 예에 대한 설명이다. 해놓고 전자레인지에 사용되는 A는 음식물 속의 물 분자를 운동시키고 물 분자가 주위의 분자와 충돌하면서 음식물을 데운답니다.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는 건 마이크로파죠. A가 있는 위치를 보세요. 적외선과 라디오파 사이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보다 파장이 짧은 B, B를 보세요. 뭐죠? 자외선과 적외선 사이에 있으니까 가시광선이죠. 전자레인지가 작동하는 동안 내부를 비춰 작동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A는 가시광선 틀렸죠? 니은 진공에서 속력은 A와 B가 같다. 전자기파니까 맞았습니다. 디귿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다.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다. 작지요? 파장이 기니까. 자, 그래서 틀렸고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은 핵반응 가나에 대해 학생 A, B, 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인데 제시한 내용이 옳은 학생만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가번 보세요. 우라늄에서 제논과 스트론튬이 만들어지죠. 그러면은 Xe2와 Sr이 만들어지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만들어지는 거죠. 이 뭐예요? 핵분열이고요. 나는요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만나서 헬륨 만들어지죠. 핵융합이에요. 학생 A는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 B를 보세요. 기억을 보세요. 우라늄의 기억이 더해져서 오른쪽이 됐어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양성자수를 다 더해보세요. 그럼 54, 38, 0 하면은 92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기억에는 양성자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기억은 양성자라고 했습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학생 C를 보세요. 나에서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질량의 합은 헬륨과 니은의 질량의 합과 같다. 틀렸지요? 질량 결손이 생기니까 합과 같은 게 아니라 뒤에 나오는 에너지도 합해줘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따라서 A만 맞아서 1번 정답이에요. 자, 3번 보세요. 그림은 t=0일 때 x축과 나란하게 매질 A에서 매질 B로 진행하는 파동의 변위를 위치 x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래요. x = 3cm인 지점 P에서 변위는 yp이고 A에서 파동의 진행 속력은 4cm/s래요. 매질이 A에서 B로 진행한답니다. 3번이요.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가 16, 그 다음에 여기가 8, 자, 여기가 4라고 돼 있어요. 4, 8, 여기가 12.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P점으로 돼 있어요. XP. 그 다음에 여기 P일 때 Y값이 YP라고 돼 있고요. 이쪽이 A, B예요. 매질이 A에서 B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냐면 20으로 돼 있고요. 24, 여기가 26, 28 이렇게 돼 있습니다. 파동의 진행 속력은 A에서 4cm/s래요. V는 4cm/s래요. 자, 주기를 봅시다. 파장이 얼마죠? A에서 파장이 4에서 12까지 8이에요. 그렇죠? 람다는 8cm예요. X축의 단위가 cm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V에서 V는 F람다 T분의 람다 나오죠? V가 4, 람다가 8. 4는 T분의 8.
따라서 t는 얼마 나와요? 2초 나와요. 주기는 2초예요. 맞았죠? 자, 그 다음에 니은 B에서 파동의 진행 속력은 8cm/s냐. 파동의 진행 속력이래요. VB에서. V는 F람다. 근데 이거는 또 T분의 람다죠. 그쵸? 진동수는 변하지 않아요. 진동수가 변하지 않으니까 주기가 이거죠. 그러면 주기는 2분의 람다 얼마예요? 20에서 24, 4지요. 그러면은 2cm/s 이렇게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얘는 틀렸고요. 디귿 0.1초일 때 P에서의 파동의 변이는 YP보다 작다. 자, 오른쪽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럼 0.1초일 때 요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 때니까 PY 값은 낮아져야 되죠. 작다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그림 가는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와 전자의 전위 A에서 D까지를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그 그림 나는 가의 A, B, C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을 파장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은 있는 대로 고르래요. 4번입니다. 에너지 축이고 여기가 n equal 5 그 다음에 n equal 4 n equal 3 n equal 2래요. 그럼 여기 에너지 준위가 E2, E3, E4, E5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람다1, 람다2, 람다3라고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할수록 파장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림 나는 A, B, C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을 파장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래요. 자, 그러면은 요게 A, 요게 B, 그 다음에 요게 C예요. 요게 C고 3에서 5로 가는 거 요게 D라고 되어 있어요. A, B, C 중에 A, B, C에 해당하는 파장을 순서를 임의 순서대로 나타내는 게 나번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찾아야죠. 에너지가 제일 큰 거 요거도 C죠. 그러면 진동수가 제일 크다는 얘기죠. 파장은 제일 작고 따라서 이게 C, 요게 B, 요게 A라는 얘기예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은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B에서 방출되는 광자 한계 에너지 B에서 방출되는 거는 E4에서 E2로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는 에너지는 E4 빼기 E2 맞았습니다. 니은 C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 C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람다1 맞았습니다. 디귿 D에서 흡수되는 빛의 진동수는 이거냐 D는 이거죠. 그럼 D에서 흡수되는 거는 뭐예요? 3과 5 사이에 해당하는 이 차이에 해당하는 값을 흡수하죠. 그건 뭐예요? 전체에서 요거 빼준 값만큼이죠. 그쵸? E5에서 요거 E5에서 E2로 될 때의 값에서 E3에서 E2로 될 때의 값을 빼준 것만큼의 값을 흡수한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에 해당하는 게 람다 1, 요거에 해당하는 게 람다 3. 그쵸? 그런데 지금 보고 있어요. 진동수와 파장은 역수관계니까 따라서 람다 1분의 1 빼기 람다 3분의 1만큼의 파장을 흡수하고 이게 바로 진동수 관계죠. 그러면은 요 값이 돼야 됩니다. 근데 플러스라고 되어 있죠?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은 물체 ABC의 자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데 ABC는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로 순서 없이 나타냈답니다. 실험 과정 보시면 자기화가 처음에 되어 있지 않은 ABC를 자기장에다 놓고 자기화를 시키래요. 일단은 자기화 시키래요. 그 다음에 그림 1과 같이 자기장에서 A를 꺼내 용출 저울에 매단 후 정지된 상태에서 용출 저울의 눈급값을 읽으래요. 그랬을 때 W예요. W, 즉 자석의 무게만큼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그림 2와 같이 자기장에서 꺼낸 B를 A 연직 아래에 놓으랍니다. 아래에 놓고
용출적으로 나타난 그 측정값을 그래요. 그랬더니 1.2W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증가했죠? 그럼 잡아당겼다는 얘기죠. B가. 자, 그럼 A를 놨는데 A를 놓고 B를 밑에 놨더니 서로 잡아당겨지는 힘이에요. 그래서 A가 아래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라를 보세요. 그림 3과 같이 자기장에서 꺼낸 C를 A 연직 아래에 놓은 후 정지된 상태에서 용출적으로 측정값을 그래요. 그랬더니 0.9W예요. 오히려 줄어들었죠. 그 얘기는 뭐예요? 밀어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A를 놓고 B와 C를 놨더니 전부 자기장의 성질, 자석의 성질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따라서 A가 항상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강자 성질이라는 얘기죠. A가 강자 성질. 그 다음에 B는요, 서로 잡아당겼어요. 상자 성질. C는요, 밀어냈죠. 반자 성질. 그래서 A가 강자성, B가 상자성, C가 반자성. 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광원 P, 검출기 Q가 정지 있고 관찰자 B가 탄 오선이 PQ를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0.9C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답니다. 나란하게 0.9C의 속력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대요. A 관성계에서 우주선의 길이는 L1, A의 관성계에서입니다. 자, 근데 움직이는 물체니까 이건 길이 수축이 돼서 L1처럼 보인 거죠. 그렇죠? 그다음 P와 Q 사이의 거리는 L2, P와 Q 사이의 거리는 L2.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온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A 관성계에서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B의 시간이 A의 시간보다 느리게 가는 거. 시간 팽창이라니까 맞았습니다. 틀렸습니다. 니은 B의 관성계에서 우주선의 길이는 L1보다 길다. 맞죠? A가 봤을 때 길이 수축이 일어나서 L1이니까 B의 관성계에서는 길어야죠. 맞았습니다. 디귿 B 관성계에서 P에서 방출된 빛이 B 관성계입니다. B 관성계에서 P에서 방출된 빛이 Q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C분의 L2보다 크다. 아니죠. 길이 수축이 일어나야 되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그림은 열 효율이 0.25인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기체의 상태가 A, B, C, D, A를 따라 순환하는 동안 기체의 부피와 절대 온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A에서 B로 되는 과정, B에서 C로 되는 과정에서 아까 5Q, 3Q만큼 흡수를 했대요. 부피와 압력이 아니라 절대 온도와의 관계 그래프예요. 부피와 절대 온도. 여기 절대 온도, 여기는 부피요.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0이고 D, C, B, A, A에서 B로 이렇게 가요. 이렇게 순환하는데 A에서 B로 되는 과정에서 5Q만큼 들어가요. 에너지를 흡수해요. 그 다음에 B에서 C로 되는 과정에서도 3Q만큼 에너지 흡수해요. 자, 부피는 일정하죠. 그럼 이상기체 방정식 PV equal N, R, T에서 부피는 지금 일정이에요. 요거 일정. A에서 B로 될 때입니다. A에서 B로 될 때예요. 부피는 일정하죠. 그쵸? 그런데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Q equal 델타 U 플러스 W에서 부피는 일정하니까 1은 0이에요. 근데 온도가 올라갔죠. Q가 흡수를 하니까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내부 에너지 증가해야 돼요. 그렇죠? 온도가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B에서 C로 될 때, B에서 C로 될 때요. 이때는 온도가 일정해요. PV equal N, RT에서 온도 요 놈은 일정하고요. 이게 증가해요. 그럼 오른쪽이 일정하기 위해서는 이게 증가해요. 압력, 부피가 늘어났어요. 부피가 늘어났으면 압력은 줄어야 되죠. 그쵸? 그러면 Q equal 델타 U 플러스 W에서 온도가 일정하니까 내부 에너지 0이에요.
그쵸? 부피가 늘어났어요. 이건 외부에다 일을 한 거죠. 외부에다 일을 했어요. 즉 흡수한 에너지를 외부에다 일을 한 거예요. 3Q만큼 흡수했는데 그게 외부에다 한 일과 같은 거예요. 됐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체의 압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작다. 압력은 B와 C를 비교해보세요. B하고 C. 어디가 작아요? B에서가 C에서보다 작다고 했거든요. 여기 부피 올라가요. 그러면 네, 여기서 봅시다. A에서 B로 될 때 부피는 일정해요. 그런데 온도가 열이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온도가 증가해요. 그럼 압력 증가하죠. 그쵸? 압력이 증가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B에서 C로 돼서 C로 됐을 때는 압력이 감소하죠. 그러니까 B에서가 C에서보다 커야 되죠. 틀렸습니다. 니은 C에서 D로 되는 과정, C에서 D로 되는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은 5Q이다. C에서 D로 되는 과정에서 방출한 열량이에요. 델타 T만큼 차이가 나죠? 여기에선 델타 T만큼 올라갔죠? 온도가 올라갔죠? 뭐 때문에요? 5Q 때문에. 흡수한 거. 그럼 델타 T만큼 떨어진다면 똑같이 5Q만큼 방출해야 되죠.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D에서 A로 되는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은 2Q냐, 외부로부터 받은 일이에요. 여기 W, 외부로부터 W만큼의 일을 받았대요. 왜요? 부피가 줄어드니까 외부에서 가해준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효율이 0.25래요. 이 효율은 외부에다가 가해준 거죠. 즉 효율은 전체 받은 거에서 외부에다 한 일이에요. 그러면 외부에서 받은 거 하면은 전체 효율을 1에서 빼주면 되죠. 그럼 외부에서 받은 게 되잖아요. 그쵸? Q. 그 다음에 외부에서 받은 거? 이거는 외부에다 한 거고, 이건 뭐하고 같아요? 전체 받은 거에서 방출한 거. 뺀 거죠. 그게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외부에다 해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외부에서 받은 거는요? 전체 방출한 거다 하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봅시다. 2는 원래 흡수한 거분에 외부에다 해준 일이에요. 이거를 바꾸면 이거는 외부에서 받은 일은 흡수. 그쵸? 그 다음에 DA 과정에서의 열, 그걸 해주면 되죠. DA 과정에서 받은 일. 그러면 외부로부터 받은 일은 5Q 더하기 QDA. 자, 요거 해주면 돼요. 이게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한 개에 0.25래요. 그럼 1 빼기 0.25 하면 4분의 1이죠. 1 빼기 4분의 1 해주면 되죠. 0.25는. 흡수는 얼마예요? 흡수는 전체 8Q 했다 그랬어요. 그쵸? 그럼 5Q 더하기 QDA 과정. 자, 이건 4분의 3. 4분의 3. 그 다음에 8Q를 곱하면은 이거는 4분의 3 8Q분의 5Q 더하기 QDA 과정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은 요거 약분하면은 2 되고요. 2Q 되고 2, 3은 6Q는 5Q 더하기 QDA. 따라서 QDA는 마이너스 Q. 즉 뭐한 거예요? 받았단 얘기죠. 마이너스란 얘기는. 그러면은 받은 일은 Q. 받은 일은 2Q입니다. 근데 2Q라고 했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봅시다. 8번 보시면
그림은 물체 A, B, C가 실 P, Q로 연결되어 등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등속도 운동이래요. 네. 등가속도가 아니에요. 다 매달려 있을 때는 등속도랍니다. 도르래가 있고, 도르래 있고, 자, A가 질량 M짜리가 이렇게 지금 올라가요. 그 다음에 실로 연결돼서 B가 또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실로 연결됐는데 C가 2M짜리래요. 자, 여기서 이거는 줄이 Q, 이거는 줄이 P라고 했어요. 그럼 장력 있죠? T라고 할게요. 여기는 장력 T'라고 할게요. 자, 비탈면에서 자연스럽게 내려가려고 하는 힘 있죠? 얘가 자연스럽게 내려가려고 하는 힘을 FA, B가 자연스럽게 내려가려고 하는 힘을 FB라고 할게요. 자, 그럼 세 개가 다 묶여서 등속도 운동이에요. 알짜임 얼마입니까? 0입니다. 자, 그럼 C에 작용하는 운동 방정식 씁시다. EMG 아래쪽으로 생기는 거 빼기 장력했을 때 알짜임이 0이에요. 등속도니까. 그 다음에 B는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내려가려는 거,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 T 빼기 내려가려는 거 장력 T' 또 있죠? 자연스럽게 내려가려고 하는 힘 했을 때 0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A는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 T' 자연스럽게 내려가려는 거 FA 했을 때 0 나와야 돼요. 변변도 해봅시다. 변변도 하면 없어지고 EMG는 FA예요. 그쵸? FA가 EMG예요. EMG FA가 자, 그러면 잠깐만요. 요거 다 맞죠? FA가 아니네. 그러면 EMG 빼기 요거 없어지고 FB 남죠? FB 빼기 FA는 0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P를 끊어요. P를 뚝 끊으면 A는 가속도 크기가 6A로 내려간대요. 그럼 비탈면에서의 가속도가 6A란 얘기죠? 질량이 요거였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힘이 MA니까 M 곱하기 6A 해주면은 6MA가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이에요. 자, 요 놈이 6MA란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후 Q를 이렇게 끊고 나면은 B와 C는 가속도의 크기가 A인 등가속도 운동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P가 끊어진 후 첫 번째 끊어진 후 B와 C가 운동을 해요. 그쵸? 그럼 A는 어떤 운동을 해요? 요 A는 FA 이퀄 6MA의 운동을 해요. 자, 그럼 C는요. B하고 C와의 관계예요. T'은 없어요. 그러면 EMG 빼기 T는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면 EM 그때 가속도가 A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B는요. 올라가지요. 그러면 T 빼기 자연스럽게 내려가려는 거 FB. 요게 B의 질량을 MB라고 할게요. B의 질량 곱하기 A 이렇게 돼요. 변변 더 해볼까요? 그럼 없어지고 EMG 빼기 FB는 EMA 더하기 MBA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요거는 변형시키면 2mg 빼기 fb는 6배의 ma.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해요. 대입하면 식이 어떻게 돼요? 6ma는 2ma 더하기 mba예요. 넘어가면은 4ma 나오죠. 그러면 4ma가 mba, a는 없어지고 따라서 mb는 4m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기억, 보기 기억의 B의 질량은 4m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Q를 끊어요. Q를 끊으면 B는 가속도의 크기가 3a 등가속도 운동을 해요. Q를 딱 끊으면 B는 3a 등가속도예요. 왼쪽으로 3a죠. 그러면 요거는 얼마예요? MB가 4m이니까 4m 곱하기 3a의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12ma의 운동을 힘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요거를 어디다 집어넣을까요? 여기다 집어넣어 봅시다. 여기다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A와 GY 관계가 나와요. 그러면 FB는 12ma라고 했어요. 그러면 2mg 빼기 12ma는 6ma 넘어가요. 8 나오죠. 18 나오죠. 그럼 이거는 2mg는 18ma 따라서 a는 9분의 1 g 나와요. a는 9분의 1 g요. 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P를 끊기 전 요겁니다.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 T' 구하라는 얘기죠. T'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T'은 MA, FA라면서요. 그러면 T'은 FA라고 했으니까 이게 요거예요. 그럼 6M, A는 9분의 1G, 9분의 1G 하면은 3분의 2 MG 나오죠. 네,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8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그림 가나는 직육면체 모양의 물체 AB가 수평면에 놓여있는 상태에서 A의 각각 크기가 F와 EF인 힘이 연직 방향으로 작용할 때 AB가 정지해 있답니다. 정지해 있다는 얘기는 또 알짜임 0이에요. 여기에 M, 3M 위에서 F로 눌러요. 그 다음에 M 위로 2F로 잡아당겨요. B가 A를 떠받치는 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라고 그랬어요. B가 A를 떠받치는 거. 자, A가 B를 누르는 건 얼마죠? F. A가 B를 누르는 건 원래의 질량 mg에다가 원래 질량이 갖는 무게에다가 위에서 누르는 F를 가지고 B를 눌러요. 그럼 B는요? A를 떠받치는 게 요거죠. 똑같아요. 크기는.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F. A가 B를 누르는 거는요. mg에서 2F를 빼준 것만큼 눌러요.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A는 mg에서 2F 빼준 것만큼 B가 받쳐 올릴 거고요. 그쵸?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B가 A를 떠받치는 힘, 요 힘은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랍니다. 요거의 2배가 요거랍니다. 자, 그러면 mg 더하기 F는 2배의 mg 빼기 4배의 F란 얘기예요. 넘어가면은 5배의 F는 mg요. 따라서 F는 뭐예요? 5분의 1 mg란 얘기고요. 네,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A에 작용하는 중력과
A에 작용하는 중력과 B가 A를 떠받치는 힘은 요거. A에 작용하는 중력은 이거. 작용 반작용 아니죠? 틀렸습니다. 디귿.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 수평면이 B를 떠받쳐요. 그럼 위에서 누르는 전체 힘을 수평면이 떠받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디귿본 가에서 W는 수평면이 떠받치는 거는 전체 무게 4mg 더하기 위에서 누르는 힘. 근데 F가 5분의 1 mg라면서요. 그러면 4mg 더하기 5분의 1 mg 하니까는 5분의 21 mg예요. 나에서는요. W 나는 4mg 빼기 2F예요. 그러면은 4mg 빼기 5분의 2 mg가 돼요. F가 5분의 1 mg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20에서 18 나와요. 5분의 18 mg요. 됐죠? 자, 그러면 W 가 나누기 W 나 해봅시다. 몇 배인지를 찾아야 되니까 5분의 21 mg 나누기 5분의 18 mg예요. 5 없어지고 3, 7, 3, 6 6분의 7 나와요. 따라서 W 가는 W 나의 6분의 7배. 네, 맞았습니다. 그러면은 니은과 디귿이 맞았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 봅시다. 그림 가의 1에서 3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운동량의 크기가 P로 같은 물체 A, B가 서로를 향해 등속도 운동을 하다가 충돌한 후 각각 등속도 운동을 하고 충돌한 후 또 등속도 운동한답니다. 이후 B는 벽과 충돌한 후 운동량의 크기가 3분의 1 P인 등속도 운동을 한답니다. 그림 나는 가에서 B가 만든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고 B와 A, A와 벽의 충돌 시간은 각각 T와 2T랍니다. 곡선과 시간축이 만드는 면적은 ES, S고요. 이게 바로 충격량이죠. A, B의 질량은 각각 M과 2M이랍니다. 자, 10번에 처음 충돌 전 충돌 전을 봅시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 벽이고요. A가 질량 M짜리가 오른쪽으로 운동량 P를 가지고 움직여요. B는요. 질량 2M짜리가 왼쪽으로 P를 가지고 움직여요. 운동량 P. 동일한 운동량의 크기는 동일하고 방향이 반대예요. 그러면 총합은 얼마 나와요? 운동량의 총합 0 나오죠. 하나는 플러스 방향, 하나는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뭐냐면 A와 B가 충돌 후에요. 충돌 후의 모습이 자, A는 왼쪽으로 가요. B는요, 오른쪽으로 가요. 그럼 B는 벽하고 충돌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B하고 벽이 충돌 후 그 모습이 A는 계속 왼쪽으로 갔을 거고 얘는 이렇게 갔을 거고 B는요 충돌 후에 튕겨져 나와서 운동량이 3분의 1 P랍니다. 이렇게 됐대요. 그리고 충돌할 때 B가 받은 힘의 크기, 즉 충격량의 크기를 나타낸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 치세요. 요게 시간 간격 t, 면적은 ES.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요 시간은 ET, 면적은 S.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AB 충돌이고요. 충돌일 때 B에 나타나는 충격량이고요. 요거는 B와 벽이 충돌할 때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충돌 후 B의 속력을 VB라고 해봅시다. A와 B가 충돌한 후 A, B의 운동 상태를 봅시다. 충돌 전 운동량 총합 얼마예요? A의 운동량 오른쪽을 플러스로 할게요. 그럼 플러스 P, B는 마이너스 B 합하면 0 나오죠? 0이에요. 충돌 후 A의 속력을 VA 속력을 그럼 방향하면은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그럼 충돌 후 A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M VA가 될 거고 B의 운동량은 2M VB가 될 거고 그쵸? 이거 합한 게 0 나와야 되죠. 따라서 2M VB는 M VA 나와야 돼요. 뭘 할 수가 있어요? VA는 2배의 VB랑 같다는 얘기죠. 그럼 VB를 만약에 V라고 하면 VA는 2V가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요 그래프를 봅시다. AB 충돌 후 충돌 과정이라고 해야 되겠죠. 과정에서 B의 운동량 변화량, 즉 델타 P, B의 운동량 변화량은 얼마예요? 2S예요. 그쵸? 자, 그러면 충돌 후 요거의 운동량을 PB라고 해볼게요. 충돌 후 B의 운동량 이거를 P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변화량이 이거니까 나중 운동량 PB에서 처음 운동량 P를 빼면 되는데 그거는 마이너스 P예요.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2S란 얘기고 그러면 이거는 PB 더하기 P는 2S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요거를 봅시다. 세 번째 B하고 벽 충돌 과정 이 과정에서 델타 P의 변화량은 S예요. 그쵸? 그럼 충돌 후 B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P 빼기 얘는 오른쪽으로 하죠? PB 이게 S예요. S인데요. 이건 지금 충격량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왼쪽으로 힘을 가해주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S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요렇게 돼요. 자, 그럼 요식하고 연립을 해봅시다. PB 더하기 P는 2S와 3분의 1 P 더하기 PB는 S. 자, 연립을 하는데 변변 빼줄게요. 그럼 S는 요거 하면은 3분의 2 P. 그쵸? 3분의 2 P예요. 그럼 PB가 얼마 나와요? 요 PB. 요거. 따라서 PB는 2S. 여기다 넣어도 되죠? 그러면은 S 빼기 3분의 1 P니까 S가 3분의 2 P 빼기 3분의 1 P 하니까 3분의 1 P가 나와요. 자, 요거는 3분의 1 P란 얘기예요. 그럼 2에서 요 과정에서 B의 운동량의 크기는 3분의 1 P. 맞았죠? 니은. 디귿. 3과정에서 물체의 속력은 A가 B의 2배냐? 3과정에서 물체의 속력. 3과정에서 A의 속력은 요거랑 똑같아요. 2V.
그쵸? 그럼 여기에서 요놈의 속력을 찾으면 되죠. 자, 그러면 네 번째 3에서 성과정, 즉 이렇게 충돌 전이 EMV였어요. 오른쪽 방향. 그럼 충돌 전 EMV, 그 다음에 충돌 후 이거 속력을 VB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EMVB 프라임이에요. 이거 같으면 되죠. 따라서 VB 프라임은 바로 뭐예요? V. 크기는 V란 얘기예요. A는 EV. 그럼 A가 B의 2배. 맞았죠? 네, 그래서 미경과 이것이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봅시다. 좀 바꾸고요. 11번 보시면 그 다음은 PN 접합 다이오드의 특성을 알아보는 실험인데, 실험 과정 보시면 그림과 같이 직류전원 동일한 PN 접합 다이오드 AB,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 LED. LED도 다이오드예요. 방향성 있다는 얘기입니다. SH-S1, S2를 이용하여 회로를 구성하랍니다. X는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중 하나랍니다. S1을 A 또는 B에 연결하고 S2를 열고 닫으며 LED에서 빛이 방출 여부를 관찰하랍니다. 자, 그럼 이거는 회로도를 그려야겠네요. 11번. 자, 다이오드가 하나가 있고 A, 밑에 B 다이오드가 있고요. B, 여기에 S2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놈이 LED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요놈이 이제 전원에 연결돼요. S1, 여기가 스몰 A 단자, 여기가 스몰 B 단자. 스몰 A에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되어 있고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A에 연결하고 S2를 열었더니 방출이 안 됐대요. 자, 그럼 A에 연결하고 S2를 열으면은, A에 연결하면 전류는 이렇게 흘러가죠. 흘러가서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위에는 열렸으니까. 이렇게 흘렀다면 여기서 빛이 나와야 되는데 방출이 안 됐대요. 그쵸? 방출이 안 됐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안 흐른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이걸 넣고 연결하고 요거를 닫았더니 방출이 됐대요. 닫았더니 방출이 됐어요. 그럼 전류는 위쪽으로 흐른 거예요. 이렇게는 안 흘렀으니까. 그럼 위쪽으로 흘렀다는 얘기는 여기가 P형이 되고 여기가 N형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가 P형이 되고 여기가 N형이 된다는 얘기고, 그럼 이게 X라고 했으니까 X는 P형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쵸? 그러면 이걸 열었을 때 여기에서는 방출이 안 돼. 이렇게 열었을 때, 이걸 열었을 때는 전류가 A 연결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빛이 방출이 안 됐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안 흐르는 거죠. 그럼 이거는 정상적으로 순방향에 걸려 있지만 이게 역방향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N형이고 P형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B에 연결해 봅시다. B에 연결하고 여기에 연결하고 열어요. 이걸 열어요. B에 연결하면 전류는 이렇게 흘러요. 여기는 안 흐르니까. 그럼 순방향이니까 맞았죠? 흘러가요. 그런데 여기서 역방향이죠? 그럼 방출 안 되죠. 그 다음에 이걸 닫아요. 닫으면요, 이쪽으로는 못 가죠. 역방향이니까. N형이고 P형이라. 닫아도. 그럼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 또 역방향이니까 뭐예요? 방출 안 돼야 되죠. 자, 그럼 이제 보기에서 찾아봅시다. A의 X는 주로 양공, P형이니까 양공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반도체 맞았습니다. 니은 S1을 A에 연결하고 S2를 열었을 때
B에는 순방향 전압이에요. 얘는 역방향이에요. 틀렸습니다. 디귿. 기역은 방출돼요? 아니죠. 방출 안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역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그림은 가늘고 긴 직선도선, 무한히 가늘고 긴 직선도선 PQ와 원형 도선 R이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표는 R의 중심이 점 A, B, C에 있을 때 R의 중심에서 PQR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PQ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각각 2I0, 3I0이고 P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X방향이래요. 그랬을 때 R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방향은 일정하고, 어디 한번 해봅시다. 12번이요. 이게 Y축이면서 도선이에요. Q도선. Y축이면서 Q도선이에요. 자, 이게 X축이면서 P도선이에요. P도선의 왼쪽 방향으로 2I0의 전류가 흐른대요. Q도선에는 3I0가 흐르는데 어느 쪽인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게 4D, 여기가 2D 위치고, 여기는 D 위치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C, 스몰 C, 그 다음에 여기가 3D 위치, 여기가 스몰 A, 그 다음에 여기가 스몰 B. 반지름이 일정한 원형 도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R이에요. R에는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항상 똑같이 흐른대요. 자, 그럴 때 이 상태에서 R 중심, 즉 여기죠. 중심에서 PQR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0이래요. 이 상태에서. 자, 그러면 이제 따져봅시다. 첫 번째 A에서 전체 자기장의 세기는 0이라고 했어요. 이건 바로 뭐냐면 P에 의한 거 더하기 B, Q에 의한 거 B, R에 의한 거를 합했을 때 0이란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따져봅시다. 이걸 하면은, 계산하면은 P에 의한 거는 2D분의 K, 거리 2D분의 전류의 세기 2I0인데 왼쪽으로 흘러요. 그러면은 감아주면, 이렇게 해서 감아주면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즉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BQ는 K, 거리가 3D예요. 3D분의 전류가 3I0고요. 그 다음에 BR, 요거거든요. 자, 근데 만약에 Q에 마이너스 Y 방향 전류가 흐르면 아래쪽으로 흐른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흐르니까 나오는 방향이 돼요. A에서는. 그럼 얘는 나오는 방향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와 반대죠. 근데 크기는 같죠. 약분하면은 KD분의 I0, 약분하면 KD분의 I0. 하나는 들어가는 거, 하나는 나오는 거 합하면 0 나오죠. 그러면 BR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합해서 0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모순이에요. 따라서 Q에는 어떻게 흘러요? Q는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얘는 위쪽 방향으로 흐르는 거예요. 됐죠? 위쪽 방향으로 흐르면은 A에서는 이렇게 흐르니까
감아주면은 들어가는 방향이 돼요. Q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 돼요. 이렇게 하려니까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럼 얘도 들어가는 방향 X 해주면 돼요. 똑같이 들어가는 방향을 지금 플러스로 했어요. 그럼 BR은요 나오는 방향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즉 마이너스 BR이 돼서 이게 0이 돼야 되네요. 그럼 이거 두 개 합하면 따라서 BR은 뭐예요? B, R에 의한 거는요 K, 크기는 2배의 K, 2배의 K, D분의 I 제로라는 얘기예요. 그쵸? 이거는 그러면 BR에 의해서는요 나오는 방향이 돼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감아지면 이렇게 되죠. 반시계 방향. 즉 전류는 이렇게 돈다는 얘기예요. 얘는 R에 의해서는 나오는 방향이 되고 됐죠? 자 그럼 보기 봅시다. Q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틀렸습니다. 플러스 Y 맞았습니다. 마이너스 Y가 방향이 아니라 플러스 Y 방향으로 흘러야 돼요. 맞았습니다. 니은 기억은 XY 평면의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 기억 보세요. 기억은 B에 있을 때예요. B에 있을 때. 자 그러면 두 번째 B에서 상황을 봐야죠. 전체 자기장의 세기는 B0라고 했어요. 이거는 A에 의한 거 B는요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D죠. 4D분의 2I0예요. K 4D분의 2I0 뭐예요?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들어가는 방향 지금 플러스로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QA에서는요.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방향이죠. 플러스 K 거리는 3D분의 3I0 R은요. 똑같다고 그랬죠? R은 이거죠. 이거. 근데 뭐예요? 나오는 방향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K, 2K 이건 K 프라임이어야 돼요. K 프라임인데 어차피 이거니까 네 2K D분의 I0 이렇게 나와요. 이건 들어가는 방향, 이건 나오는 방향이에요. 이거 다 합하면 얼마 나오니까 2분의 1 하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K D분의 I0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예요. 나오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기억은 나오는 방향. 네. 그러면 맞았습니다. 니은은. 근데 이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B0라고 했어요. 세기니까 절대값 취하면 돼요. 따라서 B0는 뭐예요? 2분의 1 K D분의 I0가 B0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이제 C를 봅시다. 세 번째 C에서 세기를 구해야 돼요. 자기장 방향은 X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래요. 자 그러면 B 토탈은 A에 한 거, C는요 A에 한 거, P에 한 거가 요거. 여기서부터 거리는 4D 떨어져 있어요.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4D 2I0 QA에서도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플러스 K 거리는 D만큼 떨어져 있고 3I0 R에 의한 건 항상 요 값이죠. 마이너스 2K D분의 I0 이거 하면은 2분의 1 3 하면은 그 다음에 이거 하면은 1 빼주니까 2분의 1 2분의 3 나오네요. 2분의 3 K D분의 I0예요. 그런데 요게 뭐예요? 2분의 1 요게 B0 따라서 이거는 3B0죠. 동그라미 이유는 3B0. 네,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볼까요? 13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D인 직사각형 금속 고리가 XY 평면에서 자기장 세기가 각각 B0, 2B0인 균일한 자기장 영역 1과 2를 플러스 X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며 진행됩니다. 등속도 운동을 하며 진행됩니다. 등속도 운동. 네. 금속 고리 점 A가 x 이퀄 D와 x 이퀄 7D를 지날 때 A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같답니다.
이렇게 있고, 여기가 2D, 4D, 6D, 여기가 8D 이렇게 돼 있어요. 0이고, 이 영역은 전부 들어가는 방향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 영역은 아직 어느 방향인지 몰라요. 근데 지금 금속고리가 여기가 A고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이건 4D고요. 그런데 요 A가 X 이퀄 D 요 위치에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A가 이렇게 있을 때, 요렇게 있을 때 A의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과 요 놈이 7D에 가요. 여기 있는 거죠. 여기가 7D. 그러면은 7D에서 거리 4D를 빼면은 3D가 돼야 되죠. 맞나요? 3D면은 이렇게 걸쳐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요게 A 이렇게 있을 때. 그럼 이렇게 있을 때 얘는 밖으로 나가고 있죠.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러면은 들어가는 방향이 자기장이 줄어드는 상태니까 줄어들지 못하게 자체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겨야 돼요. 이렇게 됐을 때 전류는 이렇게 흐르죠. 그러면 위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흘러요. 마이너스 Y 방향으로. 그쵸? 그런데 여기도 그럼 똑같이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흐른다고 했어요. 방향을 같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Y. 근데 점점점 자기장에 영향을 받는 면적이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자체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증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 영역은요, 나오는 방향이라는 얘기죠. 1 영역은 나오는 방향에 자기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럼 A 위치에 따른 A의 흐르는 유도 전류를 나타내는 그래프로 가장 적절한 것 찾으래요. 위치에 따라서 다 찾으라는 얘기네요. 그러면은 첫 번째, A의 위치가 X 이퀄 0에서부터 X 이퀄 2D까지를 봅시다. 자기장의 변화량이 얼마예요? 요거 B0라고 했고, 여기는 2B0라고 했어요. 델타 B는 B0예요. 그쵸? 이때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고요. A의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 됐습니까? 자, 그럼 B0일 때 이때의 세기를 I라고 해봅시다. I. 유도 전류를 I라고 해봅시다. 세기는 I,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 자, 두 번째. X 이퀄 2D에서 X 이퀄 4D까지. 자, 그러면 이거 뭐예요? 이렇게 지금 걸쳤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걸쳤다는 얘기죠? 걸쳤다는 얘기는 요만큼은 지금 변함없이 일정하니까 영향 없고, 요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델타 B는 영향을 주는 게 2B0라는 얘기예요. 2B0인데, 요거는 영향을 안 주고, 변화가 없으니까. 요 놈은 점점점 들어가는 방향이 증가하게끔 영향을 받죠. 그럼 자체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이어야 돼요. 나오는 방향. 그럼 전류는 이렇게 흘러요. 플러스 Y 방향으로. 플러스 Y 방향이고, 2B0에 해당하는 거면은 2I가 돼야 되죠. 전류의 세기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X 이퀄 4D에서부터 X 이퀄 6D까지. 델타 B는 얼마예요? 6D까지. 이렇게 걸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걸치는 거예요. 이렇게 걸치게 되면 요만큼은 또 변화가 없죠. 요게 줄어드는 방향이죠. 요게 줄어들죠. 그쵸? 요게 줄어들면 델타 B는 바로 B0만큼의 변화가 생기는 거고, 이게 나오는 방향이 줄어드니까 계속 나오게끔 해야 돼서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요. 그거는 B0에 해당하는 전류 I가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X 이퀄 6D에서부터 X 이퀄 8D까지. 델타 B는 누구에 영향을 줘요? 8D까지 요거. 이렇게 되는 거죠. 요만큼의 영향을 받죠. 지금 영향을 주는 게 2B0. 델타 B가 바로 2B0. 이때는 마이너스 Y 방향이라고 했어요.
그때 그러면은 마이너스 i 2b0니까 2i가 돼야 돼요. 크기는. 자, 그럼 유도 전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0이고 x 이퀄 0에서 2d까지 마이너스 y 방향으로 i라고 했어요. 전류가 이렇게 마이너스. 그 다음에 2d에서 4d까지 2i래요. 플러스 2i래요. 플러스 y 방향 2i. 이게 i고 이게 2i. 그러면은 이렇게 돼야 되죠. 그 다음에 4d에서 6d까지는 플러스 i래요. 이렇게 돼야 되죠. 6d에서 8d까지는 마이너스 2i래요. 그러면요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돼야 되죠. 6d에서 8d까지.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찾아보세요. 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14번 봅시다. 그림은 동일한 단색광 A, B를 각각 매질 1과 2의 중심, 매질 1과 2에서 중심이 5인 원형 모양의 매질 3, 원형 모양 매질 3을 동일한 입사각 세타로 입사시켰더니 A와 B가 굴절하여 점 P에 입사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14번입니다. 자, 원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3매질이에요. 그 다음 바깥에 여기가 중심 오고 여기에 1매질, 여기가 2매질 이렇게 돼 있어요. A 단색광이 들어가는데 입사각이 세타래요. 여기서 법선을 그리면 이게 세타. 그 다음에 단색광 B가 여기서 들어가고 법선을 그리면 이게 입사각 세타. 동일한 각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저놈이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갔대요. 그래서 여기서 만났어요. P에서. 자, 그러면 법선과 이름과 2의 굴절각이에요. 이게 세타 B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그리면 요것도 세타 B. 이 문구는 뭐예요? 요거 굴절각을 세타 A라고 하면 여기도 세타 A. 그쵸? 자, 그러면 1에서 여기 매질 1이고 여기가 2예요. 1에서 3으로 갈 때 봅시다. 매질 1에서 여기 원형 매질 3으로 들어갈 때 비교해 봅시다.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커요. 그쵸?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니까 N 1매질과 N 3매질의 굴절률 비교해보면 당연히 이렇게 돼야죠. 그 다음에 2매질에서 3매질로 들어갈 때 2매질에서 3매질로 들어갈 때 N 2매질의 절대 굴절률과 3매질의 절대 굴절률 보면은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니까 당연히 이것도 이렇게 돼야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P점이 여기라고 하면은 요 각과 B 각은 동일해야 돼요. 그런데 위쪽으로 치우쳤으니까 요 각이 이거보다 작은 거죠.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럼 세타 A하고 세타 B를 비교해보면은 요 놈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세 개를 결론적으로 함께 쓰면은 N 2보다는 요거 2매질보다는 1매질 N 1매질의 굴절률 최종적으로 3매질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찾아봅시다. 기억 A의 파장은 1에서가 3에서보다 길다. 1에서가 3에서보다 길다. 파장 맞았죠?
다음에 니은 굴절률은 1이 2보다 크다. 1이 2보다 크다. 맞았습니다. 디귿 P에서 B는 전반사, P에서 B는 요 B 과정은 전반사 한다? 전반사 아니죠. P는 왜요? 이거는 요렇게 3매질에서 1매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3매질에서 1매질로 들어가요. 3매질에서 1매질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요거죠. 요거에다가 굴절 관계가 이렇게 돼 있죠. 전반사 안 일어나죠. 됐죠? 그러면은 디귿은 틀렸으니까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이요. 진동수와 진폭이 같고 위상이 반대랍니다. 한쪽이 마루가 생기면 반대쪽은 골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두 물결파를 발생시키고 있을 때 시간 t = 0인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는데요. 두 물결파는 진행 속력이 20cm/s로 같고 서로 이웃한 마루와 마루 사이 거리는 20cm래요. 즉 주기가 그러면 1초란 얘기죠. 속력이 20cm/s, 파장이 20cm니까 주기는 1초.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그러면 기억 보세요. P에서는 상생한사. P를 보세요. 마루와 골이 만나는 곳이죠? 마루와 골이 만나요? 상생한사 맞았습니다. 니은 Q에서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는 시간에 따라 일정하다. Q를 보세요. Q는 현재 지금 마루와 마루가 만났지만 시간이 지나면 뭐가 돼요? 마루하고 골이 만날 수가 있죠. 그렇죠? 또 골과 골이 만날 수도 있죠. Q에서는 다음에 시간이 오면은 골과 골이 만나요. 지금 현재는 마루하고 마루가 만났고 그 다음에 골과 골이 만나죠. 점선과 점선 퍼져 나오면 그럼 마루하고 마루가 만났을 때 위쪽으로 최대, 골하고 골이 만났을 때 아래쪽으로 최대. 그럼 변이는 변한다는 얘기죠. 틀렸습니다. 디귿 R에서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는 R 보세요. R은요 골과 골이 만났어요. 그쵸? 그럼 t = 1초일 때와 t = 2초일 때가 같다. 즉 한 주기일 때예요. 똑같죠? 그럼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16번 보시면 그림 가는 주사 전자 현미경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나는 가의 전자총에서 방출되는 전자 PQ의 물질파 파장 람다와 운동에너지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운동에너지와 물질파 파장과의 관계입니다. 그럼 이거는요 운동량을 보면 되죠. 즉 운동에너지와 운동량과의 관계는 EMP제곱. 제가 이론 설명에서도 해드린 영상에 보시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운동에너지가 2분의 1 MV제곱보다도 더 중요한 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P제곱은 EM 운동에너지란 말이에요. EK. 따라서 P는 뭐예요? 루트 EM 운동에너지예요. 그런데 P는 바로 HF죠. 그럼 H 이거는 람다분의 C가 되고 따라서 람다는 뭐가 돼요? 루트 EM 운동에너지 분의 HC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전자의 운동량의 크기는 Q가 P의 2 루트 2배냐? 기억 봅시다. P, Q의 운동량은 바로 이거예요. 운동량. 되셨어요? 운동량의 크기는 운동량 요걸 하면 되니까 Q는요 루트 Q가 얼마지요? Q에서 전자 운동량의 크기는 Q는 2E0라고 했어요. 2M 2배 E0. 따라서 이거는 루트 2 2배 M E0. P에서의 운동량은요. P에서의 운동에너지는 E0라고 했으니까 루트 2M E0. 따라서 Q는 P의 루트 2배. 근데 2루트 2배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니은
기억은 2 람다 제로냐? 기억이 뭐죠? 파장이요. P에서의 파장을 구하래요. 자, 그럼 여기서 람다 Q는 루트 2분의 1, 그 다음에 2M 2제로분의 HC 나와요. 그쵸? 이게 뭐라고 했냐면 람다 제로라고 했어요. 이게 람다 제로래요. 그럼 기억은요? 람다 P에서는요? P에서는 그냥 이거죠. 그쵸? 따라서 P는 루트 2 람다 제로. 그런데 2 람다 제로라고 해서 틀렸네요. 디귿 분해능은 Q를 이용할 때가 P를 이용할 때보다 좋다 해놨죠? 그쵸?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이걸 좀 바꿀까요?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 B 사이에 용초를 넣어 압축시킨 후 A와 B를 동시에 가만히 놓았더니 정지에 있던 A와 B가 분리되어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 CD를 향해 등속도 운동한답니다. 이때 C, D의 속력은 각각 2V, V이고 운동 에너지는 C가 B의 2배. 자, 17번입니다. 가번 그림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C인데 질량 M이라고 되어 있고 속력은 2V래요. 그 다음에 A, B를 압축했다 딱 놨더니 A는 왼쪽으로 가는데 B는 오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D는 왼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V의 속력으로. 됐죠? 이때 CD의 속력은 각각 2V, V랍니다.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C가 B의 2배래요. 운동 에너지는 즉 EKC가 EKB의 2배랍니다. B의 2배랍니다. 따라서 그림 나는 가에서 물체가 충돌하여 A와 C는 정지한답니다. 자, 나에서 A와 C는 충돌하고 정지. CA 얘는 정지. B와 D는 한 덩어리가 돼서 오른쪽으로 간대요. 요게 D, 요게 B인데 오른쪽으로 3분의 1 V의 빠르기로 간대요. C의 질량이 M일 때, C의 질량이 M일 때 D의 질량 요거를 구하래요. M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정지예요. 정지라는 얘기는 운동량의 총합 0이죠. 그쵸? 그럼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은 같아야 되니까 충돌 전이 운동량이 같아야 돼요. 그럼 충돌 전 C의 운동량은 2mV니까 A도 2mV가 돼야 돼요. PA의 운동량 방향은 왼쪽. 그러면 A와 B를 압축했다 놨으니까 B도 똑같이 요만큼이 돼야 되죠. B의 운동량도 2mV, 얘는 오른쪽. 그쵸? 자, 그럼 요거를 적용시켜 봅시다. C의 운동 에너지는 EKC는 2분의 1 질량 M, 속도 2V, 요놈의 제곱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운동량 총합을 써볼까요? 그 다음에 B와 D 운동량 총합을 써봅시다. 얘는 오른쪽, 얘는 왼쪽. 그러면 운동량이 충돌 전 운동량의 총합은 2mv. 얘는 오른쪽으로 플러스를 할게요. 빼기 라지 mv. 이게 충돌 전이에요. 충돌 후는 오른쪽으로 하죠. 충돌 후는 B의 질량 라지 m 3분의 1 V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요 관계라고 했어요. 요 관계. 자, 그럼 요게 뭐란 얘기예요? 2배의 2K B의 운동량이에요. 요거는 4배 곱하기 2분의 1 MV 제곱이 2배의 2K B예요. 따라서 뭘 할 수가 있어요? 2K B의 운동 에너지는 2 곱하기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요거예요. 그 다음에 요걸 또 적용시켜 봅시다. 2KB는 2M분의 운동량 제곱. 2MB분의. 요거를 MB라고 할게요. 질량은 지금 얼마인지 몰라요. 질량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MB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요거의 운동량은 2MV라고 했으니까 4MV의 제곱, 4M 제곱, V의 제곱, 그 다음에 2MB. 그쵸? 그러면 이거는 MB분의 2M제곱, V의 제곱. 그런데 요 값이 얼마나 그랬어요? 요거라고 그랬죠? 2 곱하기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V 제곱 M 하나씩 없어지고, 요거는 없어지고, 따라서 MB의 질량은 2배의 M이란 얘기예요. 요 B가 2배 M이에요. 자,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2MV 빼기 라지 MV는 2M을 집어넣으면 3분의 2MV 더하기 3분의 1 라지 MV 넘기고 넘겨요. 그러면 여기에서 3분의 4 MV는 3분의 4 라지 MV 없어지고, 따라서 라지 M은 스몰 M이라는 얘기예요. 찾으세요.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18번 보시면 그림 가는 점전화 ABC를 X축상에 고정시킨 것을 나타내고, 18번 가는 X축상에 점전화 ABC를 고정했답니다. 그런데 A의 전화는 플러스라고 나와있네요. A, 이건 B, 이건 C, 0, D, 2D 위치래요. 그랬더니 A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데요. 그 다음에 나는 B만 3D로 옮겨요. A는 그대로 있고요. 플러스, 여긴 D, 여기 C 있고, 3D 위치에다가 B를 놔요. 그쵸? 그랬더니 얘는 또 이렇게 됐어요. 가와 나에서 양전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A 방향으로 같고,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답니다. 즉, 가에서 F 넷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나에서 F 넷 C에 작용하는 전기력보다 크대요. 됐죠? 자, 그러면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가에서가 더 크기 위해서는 A와 B가 같은 전화여야 됩니다. 왜죠? 자, 보세요.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라면, A, B가 서로 다른 전화라면 요 거리는 똑같죠. 요거는 지금 A가 C에 작용하는 영향력은 똑같아요. 그쵸? 그런데 요게 두 개가 다른 거라면 C, B가 이쪽으로 왔을 때 C에 영향을 주는 게 반대란 얘기죠. A와. 이쪽에 있을 때랑 이쪽에 있을 때랑 반대란 얘기 아니에요.
됐어요? 반대가 돼버리니까 요거의 크기가 더 증가해야 된단 말이에요. 즉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고 플러스라고 해보세요. 여기 플러스. 그러면 요거에서는 C가 밀려나야 되고 뒤에서는 잡아당겨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 있으면 A에서는 밀려나고 B에서 잡아당겨주니까 이쪽이 더 커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따라서 요거는 A와 B는 같은 방향이어야 돼요. 이렇게 같은 방향이면 두 개가 합쳐져서 이쪽으로 밀어내고 여기가 플러스라면 얘는 또 이쪽으로 밀니까 C에 작용한 힘은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쵸? 따라서 B는 플러스 전화가 돼야 되고 C는요 지금 뭐라고 했냐면 C는 똑같이 플러스가 되면 안 되죠. 왜요? 똑같이 플러스가 되면 A는 왼쪽으로 다 밀려지니까 오른쪽으로 작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C는 마이너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C는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B는 플러스. C는 마이너스, B는 플러스. 자, 그러면 순수한 A에 작용하는 순수한 힘의 방향은 오른쪽 방향. 가능하죠. 얘가 밀어내더라도 C가 잡아당기는 힘이 크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또 요거 B가 밀어내더라도 C가 잡아당기는 힘이 크면 이건 거리가 더 멀어졌으니까 가능하죠. 됐죠? 자, 그래서 가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 가에서 해봐야겠네요. F 넷 B에 작용한 건 FA가 B에 작용한 거 더하기 FC가 B에 작용한 거 합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거는 K, A가 B에 작용하는 거 거리 D 제곱 QA, QB예요. 같은 플러스니까 오른쪽으로 밀어내죠.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극이에요. 그럼 C가 B를 또 오른쪽으로 밀어내죠. 잡아당기죠. K, D 제곱 Q, C, Q, B예요. 이거는 지금 플러스 방향이에요. 그쵸? 전부 플러스. 따라서 플러스 방향인데 마이너스라 X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니은 전하량의 크기는 C가 B보다 크다. 전하량의 크기는 C가 B보다 크다 라고 했거든요. 잠깐만요. 전하량의 크기는 C가 B보다 크다. 자, 이걸로는 어떻게 안 되나요? 잠깐 나번 그림을 봅시다. 이건 당연히 0보다 크고 오른쪽 방향이고 나번 그림을 봅시다. A에 작용하는 거를 해야 되죠. 지금 C가 B보다 크다. C가 B보다 크다. A에 작용하는 순수한 힘을 찾아봅시다. F 넷 A에 작용하는 거. 그럼 B는 A를 왼쪽으로 밀어요. 마이너스 K D 제곱분의 QA QB. C는 A를 오른쪽으로 잡아당겨요. 플러스 K 거리는 잠깐만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C가 A에 작용하는 건 거리는 1이니까 4D 제곱 QC QA예요. 이거 했을 때 A는 오른쪽 방향이어야 돼요. 즉 플러스 방향이어야 돼요. 0보다 크다는 얘기죠. 이거 0보다 커요. 즉 무슨 얘기냐? K QA QC 나누기 4D 제곱은 K D 제곱 QA QB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D제곱 없어지고 KK 없어지고 QA 없어지고 따라서 QC는 4배의 QB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C가 B보다 크다? 맞았죠. 디귿 A에 작용하는 전기력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A에 작용하는 전기력 크기
이게 지금 가에서 따진 거예요. 가에서 따진 거예요, 요거. 자, 그럼 나에서는요. F 넷 A는 A에 작용하고 B가 A에 작용하는 거. F B가 A에 작용하는 거. F C가 A에 작용하는 거. B가 A에 작용하는 거는 거리가 3D죠. 그리고 밀어내니까 마이너스 K 9 D 제곱분의 QA QB예요. 그쵸? 그 다음에 C는요. A를 오른쪽으로 잡아당기죠. 플러스 K 거리는 2D니까 4D 제곱 QB QC QA 이렇게 돼요. 그런데 QC가 4QB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이게 되었어요? 자, 그럼 요 값하고 요 값하고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요 값이 항상 크죠. 요 값이 크네요. 요 QC가 요게 4배의 QB보다 크다고 했어요. 요것도 4배의 QB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집어넣으면 요 값이 큰 값이 나오죠. 그쵸? 따라서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커집니다. 맞았습니다. 그럼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그림은 높이 6h, 높이가 6h인 점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가 궤도를 따라 운동해서 마찰 구간 2를 지나 최고점 아래 도달하여 정지한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려와서 마찰이 있는 구간을 지난 다음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마찰이 있는 구간을 지나서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는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높이가 6h 가만히 놓았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정지해서 가는 거예요. 여기가 마찰 구간 1, 여기가 마찰 구간 2. 요 높이는 h. 여기에서의 속력은 루트 2 v. 여기가 P점, 여기가 Q점. Q점의 높이는 2h. 여기서의 속력은 v. 그리고 나서 r까지 올라가서 정지. 여기가 r. 문제는 뭐예요? r의 높이. 자, 이걸 h'이라고 할게요. 이 높이를 구하래요. h'을. 자, 그럼 운동량 보존 쓰면 되겠죠. 어떻게 돼요? 여기 있던 게 최종 여기로 갔죠. 그럼 여기에서의 전체 에너지와 여기서의 전체 에너지에다가 손실 에너지 합한 게 요거랑 같으면 되죠. 자, 그러면 점 R에서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예요? 6mgh. 이거 m이라고 할게요. 요 놈이 뭐랑 같으면 돼요? 여기에서 역학적 에너지와 손실 에너지와 같으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PQ에서 물체의 속력값 루트 2v v고 마찰 구간에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는 2에서가 1에서의 2배랍니다. 2에서가 1에서의 2배래요. 손실 에너지를 여기를 2라고 할게요. 그럼 마찰 2 구간에서는 손실 에너지가 2배의 2란 얘기예요.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가 이렇게 할게요. 여기에서 손실되는 값이 요거, 여기서 손실되는 값이 요거예요. 자, 그럼 전체 손실 에너지는 3배의 2예요. 그쵸? 자, 그럼 이거는 mgh'에다가 손실 에너지를 합해야 돼요. 3배의 2. 즉 무슨 얘기냐면 전체 6mgh에서 3배의 2를 뺀 게 바로 여기서의 mgh'과 같으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점 P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전체에서 손실값 빼준 게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나오면 되죠. 6mgh 빼기 손실값. 이게 바로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니까 mgh 더하기 2분의 1 m 루트 2 v의 제곱. 그 다음에 점 Q에서는요. 점 Q에서는요. 여기에서 역학적 에너지에서 이것도 빼주면 되죠. 그쵸? 그게 또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죠. 즉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는 요거에 요거. mg h 빼기 2분의 1 m 루트 2 v 요거의 제곱 빼기 2배 2 해준 게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니까 2mgh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 요거 두 개 연립해 봅시다. 요 놈이 뭐예요? 요거죠? 여기다 대입해요. 대입하면 6배의 mgh 빼기 2 빼기 2배 2는 2mgh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 자, 요거 넘어가면은 4배의 mgh 빼기 3배 2는 2분의 1 mv 제곱. 이거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여기를 정리해 봅시다. 이거 정리해 봅시다. 넘어가면은 5mgh 빼기 2는 이거 계산하면은 2배의 2분의 1 mv 제곱. 자,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2배 해주면 되죠. 곱하기 2니까. 그러면 8배의 mgh 빼기 6배의 2 나와요. 그게 요거랑 같으면 돼요. 그러면 넘어가면은 5가 아니죠. 5 맞죠. 5, 2는 손실 에너지는 3mgh 나와요. 따라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는 5분의 3 mgh. 여기서 5분의 3, 여기서는 5분의 6. 그쵸? 근데 우리는 뭘 구해요? 지금 h 프라임 구하라 그랬어요. 자, 이거를 여기 첫 번째 식에다 넣어봅시다. 여기다 넣으면 6배의 mgh 빼기 3배 곱하기 요거. 그러면은 5분의 9 mgh는 mgh 프라임이에요. 5, 6에 30에서 9 빼면 21 나오죠. 5분의 21 mgh가 mgh 프라임이에요. mg는 없어지고, 따라서 h 프라임은 5분의 21 h란 얘기입니다. 찾아보세요.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빗면에서 물체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여 점 A, B, C, D를 지난대요. A, B, C, D를 지난대요. A에서 물체의 속력은 V이고 이웃한 점 사이의 거리는 각각 L과 6L, 3L이랍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니까 가속도는 지금 비타민 동일해서 가속도는 동일해요. 물체가 A에서 B까지, C에서 D까지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같고. 20번이요. A에서 B까지, C에서 D까지 시간이 같다. 자, 여기가 A예요. 속력이 V로 간대요. V로 가고 있대요. 그 다음에 여기가 B예요. 여기는 얼만큼의 속력인지 몰라요. 이 거리가 얼마냐면은 이 거리가 L이래요. A에서 B까지 걸린 시간을 T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 T, 시간 T. 그 다음에 B에서 C까지. 자, 여기가 C인데 이 거리는 얼마냐면은 이 거리는 6L이래요. 6L. 이것도 내려가고 있고 C에서 D까지. 여기가 D인데 요 거리는 3L이고 이때 걸린 시간도 T래요. C에서 D까지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V, A에서 D까지
A 평균 속력은 뭐가 같냐면 V B에서 C까지의 평균 속력과 같대요. 하하, 참. 그럼 이거를 VB라고 하고요. VB라고 하고 여기에서 속력을 VC, 여기서의 속력을 VD라고 해볼게요. 잠깐만요. 그러면 A에서 B까지, A에서 B까지. A에서 B까지 평균 속력 어떻게 나오죠? 먼저 A에서 B까지, A에서 B까지 첫 번째 평균 속력 V, AB 요거를 해봅시다. 요거는 나중 속력 VB, 처음 속력 V 나누기 2 한 거죠. 얼마를요? T분의 L이요.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도 시간이 같다 그랬죠. 그러면은 두 번째 C에서 D로 갈 때 평균은 VD 더하기 VC 나누기 2가 T분의 3L이에요. 이걸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식이 VD 더하기 VC 나누기 2는 3배 2분의 V 더하기 VB예요. 이는 없어지고 3 곱하면 따라서 VD 더하기 VC는 3배의 V 더하기 3배의 VB가 나와요. 쓸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 속력이 이 구간이 같다 그랬어요. 그쵸. A에서 D까지 평균 속력 요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2분의 V 더하기 VD 요거랑 2분의 VB 더하기 VC가 같다는 얘기예요. 이거 없어지고 식이 어떻게 나와요? V 더하기 VD는 VB 더하기 VC 요 식이 하나 또 나오네요. 요놈하고 해봅시다. 변변 더 해봅시다. 변변 더 해요? 변변 빼도 되나? 한번 해봅시다. 요거 V 더하기 VD는 VB 더하기 VC 그 다음에 VD 더하기 VC는 3배의 V 더하기 3배의 VB 뭔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더 해봅시다. 없어지고 요거는 없어지고 2V 남죠? 그쵸? 그러면은 요거는 합해져서 2배 VD 이건 넘어가면 없어지니까 2V 그 다음에 요거 합해지니까 더하기 4VB 나와요. 4VB 자 약분하면 VD는 V 더하기 2VB VD는 요거 하나 또 나왔네요. 새로운 게 하나 나왔어요. 그럼 이거 두 개를 변변 빼봅시다. 이번에는 V 더하기 VD는 VB 더하기 VC VD 더하기 VC는 3V 더하기 3VB 변변 빼볼게요. 그러면 이게 없어져요. 그러면 V 빼기 VC는 V 빼기 VC 그 다음에 VB 그러면 마이너스 2VB 빼기 3V 더하기 VC예요. 그럼 이건 넘어가면은 VC는 2VC는 4V 더하기 2배 VB 따라서
VC는 2V 더하기 VB. 자, 요거 또 하나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했죠. 하나는 C하고 CBA 관계고, 하나는 ABD 관계란 말이에요. ABC 관계예요. ABC니까 A에서 C까지 구간을 적읍시다. A에서 C 구간을 봅시다. 등가속도니까 가속도 동일해야 되죠. 그러면 V, C의 제곱 빼기 V의 제곱이 2AS인데 S가 얼마예요? AC는 7L. 그쵸? 이 VC를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아이고, 완전 수학입니다, 이거. 2V 빼기 VB, 요놈의 제곱 빼기 V의 제곱이 27에 14AL이라는 얘기예요. 요거 제곱하면은 4V 제곱에서 V 제곱 빼면은 3V 제곱 빼기 4V VB 더하기 VB의 제곱이 14AL 인수분해 되죠. 3V 더하기 VB V 더하기 VB. 잠깐만요. 이거 마이너스죠? 이거 플러스죠? 이거 플러스인데 왜 이렇게 했죠? 이거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14AL. 또 다른 식이 하나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ABD 관계, ABD인데 여기는 AB로만 돼 있죠. 그러면 ABD인데 B하고 D 관계를 해서 D를 없애면 AB 관계로 나오네요. B하고 D. BD 구간 해봅시다. BD 구간은요, VD의 제곱 빼기 VB의 제곱이 얼마예요? 9L이죠? 그러면은 2, 9, 18이니까 18AL 나와요. 그쵸? 자, 그럼 VD 대신에 이걸 집어넣읍시다. 그럼 AB의 관계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D에다가 넣으면 V 더하기 2VB, 요놈의 제곱 빼기 VB의 제곱이 18AL. 계산하면 V의 제곱 더하기 4배 V, VB 더하기 4배에서 3배 VB 제곱이 18AL. 자, 이것도 인수분해 되죠? V 더하기 3배 VB, V 더하기 VB, 이게 18AL. 자, 이거 나왔어요. 이거 변변 나누면은 하나로 정리가 되겠지요? 자, 그러면은 3V 더하기 VB, V 더하기 VB, 요 놈은 14AL이었고요. 변변 나눠요. V 더하기 3VB, V 더하기 VB는 18AL이었어요. AL은 없어지고, 이건 없어지고. 그쵸? 이거는 9분의 7이 될 거고, 곱하면은 27V 더하기 9VB는 7V 더하기 37에 21VB. 그러면 넘어가면은 12V. 12VB는 넘어가면은 20V. 그쵸? 따라서 VB는 12분의 20V 하니까는 43, 45, 3분의 5 V라는 얘기예요. VB는. 근데 우린 뭘 구하는 거예요, 지금?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래요. 가속도의 크기 A를 구하라는 거지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 AB 구간 봅시다. AB 구간. AB 구간에서 봅시다. B를 찾았으니까 VB 제곱, 요거의 제곱이에요. 9분의 25 V의 제곱 빼기 V의 제곱이 2 곱하기 A 곱하기 L. 이거 하면요, 9분의 9 하면 16 나오죠. 9분의
16V제곱이 2 곱하기 AL 이거 8 나오죠. 따라서 A는 9L분의 8V제곱. 찾아보세요.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3년도 9월 달에 있었던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